3월 25일 탭스 출제 예측입니다. 2, 3년간의 기출문제 전 문항 데이터를 기반으로 반복되는 출제 패턴을 짚어드릴 건데요. 특히나 최근 시험에 부각된 특징들 위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것들을 짚어드리지만 실제 출제 여부는 출제자분의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서 편차가 클 수 있음만 유의해 주시고요. 우선 전 영역 공통으로 최근에 짚어드렸던 동일한 출제 패턴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일단은 기존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약간만 바꾼 비슷한 문제들이 독해청에 둘 다 꾸준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직전 3월 11일 시험에서 과거와 비슷했던 문제들만 뽑아보자면 우선 청에는 4번 너 오늘 재택근무 아니었냐? 라던 질문은 2월 11일 3번 너 이번 주 휴가 아니었냐? 라는 질문과 유사했고요. 5번 We've met 우리 헨리 파티에서 만났지? 라던 문제는 작년 2월 13일 18번 우리 작년 컨퍼런스에서 만났지? 라던 문제와 유사했고요. 6번 Overdress 나 너무 과하게 입었나? 라던 문제는 8월 20일 5번 너무 차려입은 거 아니야? 라던 문제와 overdressed라는 단어까지 동일하게 출제됐었고요. 10번 Offended 경제적인 도움을 제안했더니 기분 나빠한 친구에 대한 문제는 8월 6일 10번 Offended easily 피드백에 쉽게 불쾌해지는 친구 문제와 유사했고요. 18번 나 면접관들한테 감명을 못 준 것 같다 라고 면접을 잘 못 봤다 라던 맥락의 문제는 3월 11일 11번 1월 15일 8번 9월 3일 25번에 이어서 최근 들어 네 번째로 나오고 있는 소재고요. 21번 너 퇴근할 때 문 안 잠궜냐? 라던 문제는 12월 3일 5번 너 퇴근할 때 불 안 껐냐? 라던 문제와 유사했고요. 첫 번째 인지문 유서 깊은 거리의 재개발과 관련된 갈등은 9월 17일 첫 번째 인지문 유서 깊은 빌딩의 철거 관련 갈등과 유사했고요. 또 독해는 5번 어떤 신문사의 유료 구독 전환 공지글은 12월 3일 6번 어떤 신문사가 구독자가 줄어서 광고를 받기로 했다라던 공지와 유사했고요. 13번 Ban on dog 해변의 강아지 출입 금지 규정은 직전 2월 25일 17번 큰 강아지의 지하철 출입 금지 규정과 유사했고요. 15번 사후 정보로 기억이 왜곡될 수 있다라던 문제는 4월 16일 5번 기억 왜곡으로 인해서 표절을 할 수 있다라던 문제와 유사했고요. 21번 달 멘틀의 거대 금속 덩어리에 대한 과학 지문은 직전 2월 25일 20번 달 뒷면에 대한 과학 지문과 유사했고요. 22번 언더덕 약체였던 팀이 역전승한 지문 직전 2월 25일에 변칙적으로 청해 30번 약체였지만 오심덕에 승리했다 라던 문제와 유사했고요. 25번 당선되고 노선을 변경한 정치인에 대한 문제는 10월 22일 4번 당대표 당선되고 노선 변경한 정치인에 대한 문제와 유사했고요. 두 번째 인지문 noisy neighbor 시끄러운 이웃과 관련된 지문은 2월 25일 청해 13번 2월 11일 청해 14번 4월 16일 18번 이렇게 또 최근 들어서 연속으로 출제되는 소재입니다. 그 이전 시험들에서도 이렇게 기존과 똑같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상당 부분 출제되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과거에 또 똑같이 나왔었는지는 이전 출제 예측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나왔던 문제가 비슷하게 많이 나오고 있다 라던 문제는 저희가 매 시험 올려드리는 이 기출문제 전문화 해설 강의를 통해서 과거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의 대략적인 흐름을 알고 시험장에 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문 선지 돌려 말하기에 쓰이는 단어들은 빈출 단어에 포함된 좀 익숙한 단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탭스가 지문에는 온갖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지만 정오답을 결정짓는 건 좀 더 익숙하고 많이 쓰이는 단어로 출제하려는 출제자분의 의도가 아닐까 싶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당연하겠지만 시험 전까지 최대한 내 목표 점수에 해당되는 빈출 단어만큼은 완벽히 숙지하시고 시험 당일 만약에 단어가 좀 익숙한 선지와 단어가 아주 생소한 선지 두 개 중에 헷갈리신다면 단어가 익숙한 선지가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어디까지나 이건 확률이기 때문에 무조건 단어가 쉬운 선지 골라야지 라고 보시는 건 위험하겠고요. 다음 청해 파트 1, 2, 3 대화문에 최근 들어 반복 출제된 소재를 짚어드리면 먼저 발표 보고서 제출 등 회사 업무와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월 11일 1번 휴가 잘 다녀왔냐? 라던 문제 2번 오늘 연사 로비로 마중 나갈 거냐? 라던 문제 3번 오후에 트레이닝 세션 참석해라 라던 문제 4번 너 오늘 재택근무 아니었냐? 라던 문제 14번 상사한테 보고할 파일이 안 열린다 라던 문제 16번 회사에 일 터져서 영국 여행 일정이 밀렸다 라던 문제 21번 퇴근하고 문 안 잠궈서 죄송하다 라던 문제 2월 25일 8번 우리 부서가 성과 1등으로 선정됐다 라던 문제 21번 새 마케팅 인턴 소개하는 대화 22번 직원의 동기부여 올리는 방안들 제시하는 대화 25번 전 직장이 출퇴근 거리가 짧아서 좋았다 라던 문제 26번 회의 자료 완성해서 프린트까지 해놨다 라던 문제 27번 다음 주에 배심원으로 선정돼서 회사 못 나올 것 같다 라던 문제 이렇게 회사 업무와 관련된 문제는 최근 들어서는 한 회차에도 매우 여러 문제씩 나오고 있고요. 또 취업이나 해고 등 고용과 관련된 문제도 꾸준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3월 11일 18번 2차 면접이 별로 기대 안 된다 라던 문제 28번 채용 지원자의 면접 계획 2월 25일 5번 어떤 동료가 임시계약 맞는지 확인하는 대화 10번 회사 매각 이후에도 우리 일자리는 안전할 거다 라던 대화 11번 어제 취업 면접 잘 못 봤다 라던 대화 또 학교 생활과 수업 관련된 소재도 꾸준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3월 11일 15번 과제 도와준 거 굳이 나한테 다시 되갚지 않아도 된다 라던 대화 2월 25일 17번 알바하느라 졸업 겨우 했다 라던 대화 23번 교수 피드백 적극적으로 좀 수용해라 라던 대화 이렇게 출제됐었고요. 또 파트 3 가장 고난도 문항 메인 23번 코렉트 28번 인퍼 30번 같은 문제 중 하나 정도는 정치
정치 관련된 대화가 출제됩니다. 3월 11일 30번 주지사의 세금 삭감 정책 때문에 재선에 낙선됐다 라던 대화. 2월 11일 30번 야당의 시장 후보가 과거 발언 때문에 물러났다 라던 대화. 11월 6일 22번 국가 부채는 성장하면 되니까 문제없다 라던 대화. 이렇게 출제됐었는데요. 이 정치 관련된 소재는 우선 정치 성향, 좌우에 해당되는 개념들을 미리 어느 정도 알아놓고 대화에 내온 내용이 이 중에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 혹은 한쪽에서 얼마나 급진이냐 온건하냐의 차이인지 등등 대화 내용이 이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구분하셔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좌우 이분법적으로 갈라지지 않고 어느 한쪽에서 정도의 차이를 갖는다든지 등등 좀 모호한 경우가 더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다음 파트 4, 5 코렉트의 쉬운 문항 주로 33번에는 항목별 특징들을 나열하는 공지글이 주로 출제됩니다. 2월 25일 33번 등산 세부 일정 공지, 2월 11일 33번 시험 전 오피스 아워 공지, 1월 15일 33번 비행기 무료표 이벤트 공지. 이런 항목 나열 문제들은 지문에 언급된 항목별 특징들이 서로 올바르게 매칭된 정답을 고르시면 되겠고요. 서로 다른 항목과 특징을 엮어서 낚시하는 함정선지를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파트 4 인퍼 36번에는 사회 이슈에 대한 주장이나 비판하는 지문이 주로 출제되는데요. 3월 11일에는 억만장자들 우주여행할 돈으로 지구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 라던 주장. 2월 25일 광고업계가 너무 스스로 검열하지 말고 과감한 시도를 좀 해야 된다 라던 주장. 2월 11일 제약회사는 이해관계상 질병의 완전한 치료보단 증상 완화 정도의 약 위주로만 개발한다 라던 주장. 1월 15일 예술가들이 상업회사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CG 기술의 사용을 지양해야 된다 라던 주장. 아무래도 인퍼 유형은 유형 자체가 대놓고 지문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깔려있는 전제나 결론을 도출하는 유형이죠. 그런데 주로 주장하는 과정에서 이런 전제나 결론을 깔고 논지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퍼 유형에 이런 주장이나 비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인퍼 유형에 이렇게 주장하는 지문이 나올 경우에는 디테일을 찾는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지문 전체의 접점을 그대로 담고 있는 선지가 정답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그 다음 독해로 넘어와서는 우선 정답 선택지에 돌려 말하기는 단순히 동의어 끼리가 아니라 의미상으로는 일관되지만 아예 다른 단어로 돌려 말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3월 11일 3번 Struggling up and coming 자기소개 멘트를 고생하는 음악가에서 전도 유망한 음악가로 바꿨다라는 그 변화 자체를 more confident way 더 자신 있는 방식으로 소개했다라는 표현으로 돌려 말해졌고요. 6번 overweight, overfat 비만을 과체중 대신 과지방으로 불러야 된다라는 마찬가지로 변화 자체를 linguistic change 언어의 변화로 돌려 말해졌고요. 또 2월 25일 30번 many people claim to be 많은 이들이 자기를 루이 17세라고 주장했다라던 표현을 numerous imposters 수많은 사칭범들로 돌려 말해졌고요. 2월 11일 33번 11살 많다라는 표현을 more than decade older 10년 이상 연상이었다라는 표현으로 돌려 말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동의어가 아닌 아예 다른 단어라도 의미상으로 일맥상통하는지를 꼼꼼히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연결어 유형에는 빈출 단어 리스트에 포함된 좀 특수한 의미의 연결어가 정답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3월 11일 9번 additionally, 2월 25일 10번 in particular, 2월 11일 10번 nevertheless, 11월 6일 10번 consequently, 10월 8일 9번 in particular, 10번 granted 두 문제 다, 9월 17일 10번 indeed, 9월 3일 9번 ultimately, 8월 20일 9번 in particular, 10번 granted 두 문제 다, 8월 6일 9번 granted, 10번 hence 두 문제 다, 7월 16일 10번 consequently, 7월 3일 9번 subsequently, 10번 meanwhile 두 문제 다. 최근 들어서는 이 in particular이랑 granted는 무려 3번씩이나 출제됐었고요. 과거의 연결어 문제들에는 however이나 likewise 같이 방향이 명확한 연결어가 정답인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좀 더 방향이 모호하고 고차원적인 연결어를 많이 쓰려는 의도가 아닐까 싶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느 빈출 단어들처럼 이 연결어들을 실제 예문에서 정확히 어떤 논리 구조를 잇는 역할을 하는지를 학습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 코렉트 유형의 한두 문제 정도는 과학 전문 용어 여러 개를 나열하고 이것들을 서로 구분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는데요. 3월 11일 21번 달 멘틀 금속 덩어리의 유래에 대한 가설, 2월 25일 20번 달 동주기 자전으로 뒷면이 안 보인다 라던 문제, 22번 새 뇌 속의 신피질과 유사한 뇌세포들, 2월 11일 18번 티벳에 매장된 지하 자원들, 22번 술에 포함된 건강에 이로운 성분들, 이런 문제들이 출제됐었고요. 근데 아무리 전문 용어가 많이 난무한다 하더라도 탭스는 배경 지식을 요구하진 않기 때문에 이것도 마치 청의 항목 나열 문제들처럼 지문에 나온 전문 용어와 그에 해당되는 특징들을 서로 잘 매칭된 선지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특징과 엮인 함정 선지들을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빈칸 메인 인퍼 유형의 쉬운 문항에는 개인적인 경험담을 담은 수필 지문이 종종 출제됩니다. 3월 11일 빈칸 3번 자기소개 멘트 바꿨더니 성공하게 된 경험담, 2월 25일 빈칸 2번 첫인상이 별로였던 동료랑 협업한 후에 베프된 경험담, 인퍼 23번 불경기에도 졸업 직후에 취업시켜준 것에 대한 감사 인사, 2월 10일 빈칸 2번 잘 안 맞을 것 같던 커플 소개팅 해준 후에 결혼까지 이어진 경험담, 메인 15번 남동생이 아주 유망한 운동선수였지만 피드백을 혐오해서 성장을 잘 못했다 라던 경험담. 근데 이런 수필은 오히려 지문
지문 자체는 쉽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학습하던 유형별 풀이법대로 동일하게 푸시면 되겠고요. 빈칸이나 메인 유형은 접점을 돌려 말하는 선택지, 인퍼는 지문에 암묵적으로 깔려있는 전제나 결론을 도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주로 빈칸 6번에서 8번, 코렉트 20에서 22번, 인퍼 24, 25번 같은 고난도 문항 중 한 문제 정도는 독해도 정치 관련된 문제가 꾸준히 출제되고 있는데요. 3월 11일 인퍼 25번, 중도 보수였다가 당선되고 진보로 노선 변경한 정치인. 2월 25일 빈칸 7번, 예산 적자를 우려해서 신규 법안에 반대한 정치인. 2월 11일 빈칸 7번, 상대 후보의 조직 내 괴롭힘 고발하는 정치인. 인퍼 25번, 과거에 이태리 두 정당 간의 다툼. 이렇게 출제됐었고요. 이 정치 관련 문제들은 청해와 마찬가지로 정치 성향 좌우 개념들을 미리 알아놓고 지문 내용이 이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체크하셔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독해청의 전반으로 빈출되었던 소재를 짚어드리면 우선 ESG라고 하죠. 기후변화, 소셜 이슈, 기업 경영 윤리에 대한 소재가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서인지 꾸준하게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3월 11일 청해 13번, 36번 첫 번째 인지문, 독해 7번, 8번, 11번, 18번 첫 번째, 세 번째 인지문, 2월 25일 청해 10번, 22번, 35번, 36번 두 번째 인지문, 독해 5번, 7번, 16번, 21번 다섯 번째 인지문, 2월 11일 청해 24번, 31번, 35번, 36번 두 번째 인지문, 독해 11번, 21번 다섯 번째 긴지문에 출제됐었고요. 또 비행기, 호텔, 관광 등 여행과 관련된 소재도 최근 리오프닝이라는 트렌드 때문인지 특히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3월 11일 청해 1번, 16번, 19번, 25번, 독해 1번, 2월 25일 청해 3번, 18번, 19번, 33번, 2월 11일 청해 3번, 9번, 11번, 16번에 출제됐고요. 또 영화, 음악, 문학 등 문화 컨텐츠와 관련된 소재도 최근 K 컨텐츠 열풍 때문인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3월 11일 청해 7번, 17번, 독해 3번, 2월 25일 청해 7번, 9번, 23번, 32번 첫 번째 인지문, 독해 1번, 6번, 11번, 24번, 2월 11일 청해 6번, 13번, 22번 첫 번째 인지문, 독해 8번 두 번째 인지문에 출제됐고요. 주식, 부동산, 은행 금리 등 경제와 관련된 소재도 작년부터 요동치는 자본시장을 반영해서인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3월 11일 청해 10번, 22번, 30번, 33번, 독해 5번, 2월 25일 청해 2번, 28번, 독해 19번, 23번, 25번, 2월 11일 청해 20번, 독해 18번 첫 번째 인지문에 출제됐고요. 그 다음 동식물, 종에 대한 설명도 항상 꾸준하게 매 회차 여러 문제 출제되는 소재입니다. 3월 11일 독해 2번, 네 번째 인지문, 2월 25일 청해 31번, 34번, 독해 22번, 2월 11일 청해 32번, 34번, 독해 5번 세 번째 인지문에 출제됐고요. 또 스포츠 팀, 선수, 경기 관련된 소재도 거의 매 회차 꾸준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3월 11일 청해 9번, 독해 4번, 22번, 2월 25일 청해 30번, 독해 4번 두 번째 인지문, 2월 11일 독해 15번, 24번 출제됐고요. 실제 역사적 사건이나 실존 인물을 설명하는 지문은 한 회차에도 굉장히 여러 문제씩 출제됩니다. 3월 11일 청해 32번, 35번, 독해 9번, 12번, 16번, 19번, 24번 다섯 번째 인지문, 2월 25일 독해 6번, 15번, 18번, 20번 세 번째 인지문, 2월 11일 독해 9번, 25번 두 번째, 네 번째 인지문에 출제됐습니다. 자, 오늘 짚어드린 출제 패턴들을 총 정리해보면 우선 독해청의 공통, 기존과 거의 똑같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출제되고 있다. 돌려 말하기에는 빈출 단어에 포함된 익숙한 단어일 가능성이 높다. 다음 청해는 먼저 파트 1, 2, 3 대화문에 반복 출제된 소재는 회사 업무, 고용, 학교 생활 등이 있다. 파트 3 고난도 문항에는 정치 관련 문제가 출제되며 파트 4, 5 코렉트 주로 33번엔 항목 특징 나열 공지글이 출제된다. 파트 4 인퍼 36번은 주장이나 비판하는 지문이 출제된다. 그럼 독해 정답 선택지 돌려 말하기는 단순 동의어가 아니라 의미상으로는 일관된 아예 다른 단어로 돌려 말해지고 있다. 연결어 유형에는 빈출 단어에 포함된 연결어가 정답인 경우가 늘고 있으며 코렉트 유형엔 과학 전문 용어를 나열하는 문제들이 출제된다. 빈칸 메인 인퍼 쉬운 문항은 개인적 경험담 수필, 빈칸 코렉트 인퍼 고난도 문항엔 정치 관련 문제가 출제된다. 그리고 독해청의 공통 빈출되는 소재로는 ESG, 여행, 문화, 경제, 동식물, 종, 스포츠, 실제 역사, 인물들이 있다. 그 외에도 이 기출문제 전문항 해설 강의를 통해서 지문 선택지, 함정 낚시 패턴, 빈출 단어와 수거 등 최신 출제 트렌드를 직접 파악해 보시길 권장드리고요. 이번이 첫 탭스신 분들은 탭스 독학 가이드 A to Z 영상을 참고하셔서 전반적인 시험 유형부터 점수대별 공부법 그리고 무료 자료들의 링크들까지 모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점수대별 공부법 영상을 따라서 내 목표 점수에 필요한 공부만 선별적으로 시간 낭비 없이 하시길 권장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점수대별 공부를 좀 더 맞춤형 자료로 편하게 학습하고 싶으시다면 컨설탭스 점수대별 맞춤형 커리큘럼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 시험 전 문항 정답을 봉안해드리고 있는데 컨설탭스 카톡 채널을 친추해 두시면 시험 종료 한두 시간 후에 정답이 복원된 직후에 알림톡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후에 총평 영상 그리고 전문항 상세 해설 강의까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번 시험으로 모두들 한 번에 목표 점수 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